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이 조용히 얇아지고 있습니다. 주유소 가격판을 보고 깜짝 놀란 분 계신가요? 마트에서 물건값이 왜 이렇게 올랐나 싶었던 분 계신가요? 그 원인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3월 대한민국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23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여러분의 난방비, 교통비, 식료품값, 공산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는 연쇄 충격이 시작됩니다. 오늘 지금 이슈에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서민 경제에 어떤 폭탄으로 돌아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국가 최고 수장이 죽은 겁니다. 그러자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3월 2일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고문 이브라임 자바리가 공영방송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다. 통과하려는 선박을 불태울 것이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호르무즈 해협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약 40km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수로는 불과 10km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에서 최대 30%, 그리고 세계 LNG 물동량의 20%가 지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쓰는 원유 5통 중 1통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 길이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직격탄이 날아오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이 특히 위험하냐고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하루 17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중국, 인도 다음이 바로 한국이에요.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라는 대안이 있지만 한국은 대안이 없다고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막혀 있고 대체 공급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번 사태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사태 발생 직후부터 상황은 이미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월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물동량이 평시 대비 무려 80% 감소했습니다. 대형 원유 운반선 VLCC의 중동에서 중국 노선 운임은 불과 2주 만에 3.3배 폭등했습니다. LNG 운반선은 최소 11척이 항해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 정유사의 원유를 공급하는 유조선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페르시아만 안에서 대기 중입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뒤부터 수급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국제 유가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미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올해 들어 국제 유가는 20% 올랐습니다. 3월 3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더 충격적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우드 맥킨지는 유조선 운항이 신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P모건은 해협이 전면 봉쇄되면 유가가 최대 70%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해협 통항이 일주일간 중단되면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나증권은 최악의 경우 WTI 기준 배럴당 12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60달러 후반대에서 출발해서 이미 80달러 근처인데 100달러, 120달러, 140달러가 되면 우리 생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금부터 여러분 지갑에 직접 들어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진입할 경우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상승합니다. 반대로 경제 성장률은 0.9%포인트 하락합니다. CT는 브렌트 유가 배럴당 82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증권도 현재 수준의 환율과 유가가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최대 0.58%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이중 충격이 있습니다.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환율도 동시에 치솟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평균 달러당 환율은 1,36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3일 종가 기준 환율은 1,466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100원 이상 더 높은 상황입니다. 환율이 높으면 국제 유가가 작년과 똑같은 폭으로 올라도 우리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수입 단가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달러로 원유를 사야 하는데 달러 값도 비싸지고 유가도 오르는 이중 충격을 받는 겁니다. 국민은행은 이란발 중동 긴장이 장기화되면 환율이 1,500원, 최악의 경우 중동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으면 1,54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3월 3일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어디가 먼저 올라갈까요? 가장 먼저 직접 타격을 받는 건 주유소 기름값입니다. 3월 3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은 이미 리터당 1,723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6월에 이란이 봉쇄를 검토한다는 발언 하나만으로 단 2주 만에 휘발유 가격이 35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번엔 실제 봉쇄 선언입니다. 그리고 환율까지 100원 이상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 예고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입니다. 한국은 LNG, 즉 액화천 연가스도 중동 의존도가 20.4%에 달합니다.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LNG가 막히면 발전소 연료가 부족해지고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오릅니다. 그러면 공장 운영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다시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봉지, 배달 음식 한 그릇. 이 모든 것이 오르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수출이 0.39% 감소하고 수입은 2.68% 증가하며 기업 생산 원가는 0.38% 늘어난다고 추정했습니다. 기업이 힘들어지면 결국 일자리와 월급에도 영향이 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원래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리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란 공습 이후 4.05%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집값도 흔들릴 수 있고 소비도 위축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겁니다. 유가 하나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비상대응반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즉각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고 취약기업에 20조 3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약 7개월분의 원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우리 선박 37척의 운항 현황을 파악하고 즉각 운항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청해부대는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축류 7개월치가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마저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 항로를 이용한다 해도 수송비가 50에서 80%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비용도 기름값과 물가에 전가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한 달간 지속되면 국내 기준으로 원유 약 40항차, LNG 약 8항차의 도입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물가동향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월 내 일시적인 것이라면 전반적인 물가 흐름에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4월까지 길어진다면 전망도 바뀔 수 있다고요.
결국 핵심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나온 보복 선언입니다. 이란 내부의 혼란도 변수입니다. 2026년 초 이란에서는 경제난을 견디다 못한 국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내부도 흔들리는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 기간으로 사주를 거론했습니다. 사주가 지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장기 소강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연료비 절감입니다.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급가속 급감속을 피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하면 연비가 최대 1015% 향상됩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절약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를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가계 지출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입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사용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에너지 관련 주식, 방산주,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 자산이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단기적인 투자 판단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30%가 지나는 에너지 동맥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그중 95%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제 유가는 이미 올해 들어 20% 올랐고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이중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휘발유 값은 리터당 1723원을 돌파했고 앞으로 오를 여지가 더 큽니다. 결국 이 사태의 파국을 막을 열쇠는 외교와 협상입니다. 전 세계가 하루빨리 해협이 다시 열리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모두 지갑을 좀 더 단단히 쥐어야 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지금 이슈를 키우는 힘입니다. 다음 이슈에서 또 만나요.